우리가 기억하는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의 영웅, 불패의 신화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승리의 영광보다 어쩌면 더 깊은 상처로 남았을 비극적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역사 속 위대한 리더의 그림자처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배신과 사랑하는 동료들의 상실이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의 가장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충성과 배신의 드라마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숙명과 전쟁의 비극적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단순한 승리담을 넘어 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이 있는 서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조선을 휩쓸기 직전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사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그야말로 허울뿐인 존재였죠. 낡고 부서진 배들,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무지와 나태함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등대처럼 굳건히 서서 조선 수군을 새롭게 정비하고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가올 위기에 대한 비장함과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억기, 권준과 같은 굳건한 동지들이 그의 곁을 지켰으니까요. 이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과 함께 뜻을 모아 위태로운 조선을 구하려 했던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낡은 전선을 수리하고 거북선을 건조하는 데 온 힘을 쏟았죠. 밤낮 없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다가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서로를 향한 끈끈한 유대감과 믿음, 그리고 조국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이뤄낸 초기 전공들은 이러한 연대감의 결정체였습니다. 옥포 해전에서의 첫 승리를 시작으로 사천, 당포, 한산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며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매번 압도적인 적의 수에 맞서 싸우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휘력과 동료 장수들의 헌신적인 용맹이 어우러져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조선 수군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들은 단순한 전술적 우위를 넘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동료들을 신뢰하고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동료들과 병사들에게 돌렸고 함께 싸운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는 동료들에게 깊은 존경과 충성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들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뭉쳐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그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우이자 기댈 수 있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라면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그러나 이 굳건했던 연대감과 희망의 서막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과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이면에는 깊은 고뇌와 상실의 아픔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일궈낸 찬란한 승리의 순간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강렬하게 그의 가슴에 박혔을 믿었던 이들의 배신과 사랑하는 동료들의 죽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극의 서막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순신 장군과 그의 충직한 동료들이 굳건한 연대감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조선의 앞날을 밝히던 찬란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었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영광만을 향해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때로는 가장 눈부신 빛 뒤에 가장 깊고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이죠. 이제 우리는 그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 즉 이순신 장군이 한평생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들로부터 받게 될 쓰디쓴 배신과 가슴 저미는 비극적인 상실의 아픔 속으로
그 고통스러운 여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의 거친 파고 속에서 조선 수군이 연이은 승전보를 울리며 승승장구할수록 바깥의 외적뿐 아니라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 또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을 향한 맹목적인 질투와 근거 없는 오해,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특히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를 두고 원균과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로 이어지고 있었죠. 두 장수는 전술과 전략, 심지어는 병사들을 다루는 방식까지도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분석으로 승리를 일궈냈다면 원균은 다소 성급하고 무모한 돌격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전황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될수록 더욱 첨예한 대립으로 번져갔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개의 나침반처럼 그들의 시선은 좀처럼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삐걱거렸습니다. 조정의 상황 또한 이순신 장군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전공을 시기하는 간신들의 교활한 모략과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연이은 승리는 오히려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선조 임금에게는 연전연승하는 이순신 장군이 혹여나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까 하는 막연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그를 향한 노골적인 견제와 무자비한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바다 건너 내려오는 조정의 파발만은 승전보 대신 의심과 질책, 심지어는 출전을 강요하는 무리한 명령을 담은 서신을 들고 왔고 이순신 장군은 거침없이 밀려오는 외부의 외적과 싸우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고독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밤늦도록 홀로 책상에 앉아 촛불 아래 지도를 펼쳐놓고 고뇌하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굳건한 영웅의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인간적인 번민과 사무치는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온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듯 무겁고 위태로워 보였죠. 이러한 내부적인 균열과 조정의 불씨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조정은 원균의 끈질긴 모함과 간신들의 농간에 완전히 넘어가 마침내 이순신 장군에게 파직이라는 극단적이고도 불공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불패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모든 직책을 박탈당하고 백의종군, 즉 평범한 병사의 신분으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다시 서야 하는 기막히고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은 이순신 장군을 따르던 충직한 부하들과 그를 믿었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조선 수군의 불길한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온 조선을 암울하게 덮쳤을 테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파직되어 백의종군하게 되자 그토록 그와 치열하게 대립했던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막중한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그의 손에 조선 수군 전체의 운명이 쥐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는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순신 장군이 피땀 흘려 일궈낸 조선 수군의 견고한 조직과 철저한 훈련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장수들과 병사들 사이의 굳건한 신뢰와 끈끈한 동지애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조선 수군은 익숙한 지휘관의 빈자리를 느끼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폭풍 속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바로 칠천량 해전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없는 바다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조선 수군 최대의 비극이 펼쳐질 그 한복판으로, 그 처절한 현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없는 바다는 마치 등대 없는 망망대해처럼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죠. 그 지휘봉은 결국 원균에게 넘겨졌고 무모한 용기와 섣부른 판단이 조선 수군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장수들의 거듭된 간언에도 불구하고 원균은 오직 자신의 공명심에 사로잡혀 일본군의 교묘한 유인책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의 눈에는 이순신 장군의 신중함과 치밀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칠천량 앞바다, 그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은 조선 수군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밤을 틈타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조선 수군은 혼란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불타는 함선들은 7,000량의 밤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였고 아비규환 속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생지옥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의 마지막은 더욱 가슴 아픈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언제나 굳건히 이순신 장군 곁을 지켰던 이혁기 장군과 권준 장군 같은 충직한 이들은 적진 한복판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며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용맹한 희생은 어쩌면 이순신 장군이 없는 수군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따르던 수군 전체의 비극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반면 일부는 비겁한 선택으로 비극을 더했습니다. 전라 우수사 배설은 전투가 한창일 때 전선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죠. 그의 도주가 남긴 상처는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 동지애와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비수로 작용했을 겁니다. 7,000량 해전은 그렇게 조선 수군 역사상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되며 거의 모든 함선과 수많은 병력을 잃는 참담한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그야말로 바다 위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 시각 백의종군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이순신 장군에게 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죄인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 소식은 그의 영혼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했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말없이 주저앉아 오열했을 겁니다. 그 눈물 속에는 잃어버린 함선에 대한 회한보다 함께 싸워왔던 이혁기, 권준 같은 동지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의 늪 속에서 마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의 없었지만 조선의 바다를 지킬 이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폐허가 된 수군 진영을 둘러보며 그는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과 불타버린 배들을 보며 이순신 장군은 다시금 굳건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록 남은 배는 고작 12척 남짓이었고 병사들의 사기 또한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죠. 그에게는 조국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오직 자신의 의지와 남은 병사들의 희망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고독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7,000량의 참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동시에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다시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폈죠. 이제 그 불꽃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다시금 거친 파도 속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절망의 늪 속에서 다시금 피어오른 그의 불꽃은 이제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거친 파도 속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폐허가 된 수군 진영을 마주한 이순신 장군은 참혹한 7,000량의 기억 위로 새로운 의지를 다졌습니다. 불타버린 배들의 잔해와 허망하게 흩어진 병사들의 넋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눈빛은 더욱 굳건해졌죠. 남아있는 것은 고작 12척의 전선과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소수의 병사들 뿐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고독한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가로막힌 절망과 마주한 채 조선의 바다를 다시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죠. 망연자실한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다시금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지친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마치 꺼져가는 등불에 새 기름을 붓듯이 다시금 싸울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의 고독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이미 잃어버린 동료들의 빈자리를 더욱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싸움의 정점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명량해전이 다가왔습니다.
12척의 배로 130여 척이 넘는 예적의 대군과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작은 나뭇잎이 홀로 버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병사들을 독려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용기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좁고 험한 울돌목의 지형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며 그는 불멸의 전술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명량의 바다는 그렇게 피와 땀으로 얼룩진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찼지만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는 환호보다 더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그는 결코 웃을 수 없었죠. 그에게는 칠천량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병사들과 충직했던 동료들, 이억기 장군과 권준 장군 같은 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을 테니까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승리는 그에게 더 큰 슬픔과 회한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를 넘었지만 그 파도 아래에 가라앉은 동료들의 넋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투가 끝난 고요한 밤, 이순신 장군은 홀로 앉아 멀리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영광보다 깊은 고뇌와 애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승리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수많은 희생과 자신을 배신했던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번민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만이 살아남아 이 모든 비극을 목도하고 짊어져야 하는 고독한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웅의 삶은 이토록 무겁고 고독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홀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내야 하는 남겨진 자의 짐을 묵묵히 짊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